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해에도 다이어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공해,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정크푸드, 미생물 독소 등 다양하죠. 독소는 체내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는데, 즉 독소가 많이 쌓이면 지방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독소를 피하고 또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만을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을 오비소겐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의 오비시티와 물질을 뜻하는 겐의 합성어입니다. 또 독성 물질들 중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고 체내에서도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가짜 에스트로겐을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비만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류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균이 생성하는 독소를 줄이고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B군, 또 밀크시스를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등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좋은 음식을 통해서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노에스트로겐에 의해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역시 부작용으로 비만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 분비 기관인 갑상선이나 부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지방이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즉 갑상선 부신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살이 잘 찌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건강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체내 독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간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 또 필수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등이, 또 장의 해독 작용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등이 필요합니다. 부신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 또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아연과 셀레늄 등의 미네랄, 장내의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는 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합니다. 식생활을 통해서 이 비타민, 미네랄, 또 단백질,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위한 체질 개선에 필요한 것이죠. 식생활 개선 포인트는 식사량을 아침은 충분히, 저녁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고요.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하도록 하고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은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생체 리듬에 맞게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분이나 지방이 적은 음식 위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잉의 열량은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지방은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만큼 줄여서 자주 드시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은 조금씩 자주 섭취했을 때 적게 분비되고, 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몸 상태가 지방 저장 모드 상태이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 연소 모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장 모드를 지방 연소 모드로 바꾸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죠. 다이어트를 위한 노하우 중 하나는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하시는 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섭취량을 1500으로 줄이고 소비량을 2000으로 유지한다면 열량은 500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섭취량을 3000으로 늘리고 3500을 소비해도 500의 열량 적자가 발생해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것이죠. 다이어트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활동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소비하는 습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됩니다. 꼭 밖에 나가야 한다거나 1시간 이상을 운동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거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시거나 악력기를 준비하셔서 TV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뱃살이나 팔뚝살, 허벅지 등 특정 부위의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시는데요. 근육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그만큼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것이 쉬워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체질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체중이 70kg이신 분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65kg으로 감량했다면 다시 70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65kg을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한 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60kg이 되었다면 우리 몸은 65를 원래 상태로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도 65를 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세트 포인트가 설정된 것이죠. 그래서 유지기가 중요하고 한 번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018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그룹은 다이어트 시작 후에 섭취량을 줄이고 그 양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2주는 섭취량을 줄이고 다시 2주는 섭취량을 조금 증가시켜서 이 배고픔의 고통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그룹보다는 섭취량을 조절한 그룹이 더 많은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요요 현상도 덜 나타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힘들지 않게 세트 포인트를 서서히 낮추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죠. 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을 변화시켜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